시사해설입니다. 일리노이주의 예산 대결이 그야말로 점입 가경입니다. 일리노이주의 새 예산안 통과 이미 마감일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지금 연장회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이제 새 회계연도가 시작이 되니까 이때는 새 예산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게 되죠. 그러나 지금으로 보면은 그때까지 새 예산안이 통과가 될 것인지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주지사 대 민주당 의회의 대결, 아직 협상의 김새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가 쉽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돼서 새 예산안을 도출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불길한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거버너 브루스 라너가 민주당을 대폭적으로 비난하는 텔레비전 광고를 계획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마치 선거전 때 내는 광고 같은 그런 것을 이제 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그 거버너가 각 언론사들과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민주당 의회에 대한 아주 공박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민주당 의회 쪽의 입장은 어떤가? 오늘 하원이 이제 의사당에 다시 모이게 됩니다. 브루스 라너가 뭐 여러 가지 공박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현재로는 거버너의 정책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이렇게 대결하는 사이에 자칫하면은 저소득층 또 힘없는 사람들, 취약한 그룹들이 이제 고통을 받기 쉽게 되겠죠. 브루스 라너가 7월 1일까지 새 예산안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은 예산 집행을 할 때 대폭적으로 깎겠다, 이렇게 이제 사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깎겠다는 예산이 주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거, 차일드 케어라든가 노인들의 그 홈 케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깎이게 됩니다. 이 주 예산 일정을 잠시 보면은 5월 31일까지 이제 예산 통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이제 이 시간은 지났죠. 그래서 지금 연장 선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Summer of Battling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여름의 예산 전쟁, 이렇게 아주 자극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면 새 예산이 필요한데 만일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기술적으로 거버너가 예산 집행의 권한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방정부 때같이 정부가 셧다운이 될 것이냐, 그런 그 의문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거버너가 어제 자기 핵심 참모들을 불러놓고 앞으로 캐시 크라이시스가 올지도 모른다, 현금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여기에 대비를 하라 하는 주문을 어제 이미 했습니다. 진짜 위기가 언제 오느냐? 사실은 7월 1일이 아닙니다. 7월 중순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7월 중순이라는 시점이 언젠가 하면은 주정부 근무자들 수만 명, 수십만 명에 대한 그 페이첵이 나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첵을 못 주면은 이제 큰일이 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고비가 있는데 이건 8월 중순입니다. 주정부가 일리노이 주 내에 있는 각 교육기관에 그 보조금을 제공하는 교육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또 돈이 못 나가면 야단이 나겠죠. 그래서 소위 캐시 크라이시스가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올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예상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산 집행이 이제 중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걸 전후해서 여러 가지 정부 지출이 이제 대폭적으로 감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임시로 레이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정부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원도 올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불길한 시나리오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결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민주당 의회가 자체 예산안을 통과를 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360억 달러에 해당하는 예산을 통과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산안 자체가 적자 예산입니다. 30억 달러가 적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예산이죠. 그런데 거버너는 적자 예산에는 내가 서명을 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미리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산안을 의회가 거버너한테 아직 송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내봤자 거버너가 비토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자, 민주당의 주장이 뭐냐? 지금 돈이 없고 적자가 심하니까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귀하, 즉 거버너가 얘기하는 대로 지출을 감축합시다. 이 얘기죠. 그러나 동시에 세수를 좀 늘립시다. 왜냐하면 이 균형을 맞춰야 자칫하면은 예산 깎이는 데 따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인상하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거버너는 지출을 깎는 것으로 해결하자. 지금 세금을 올릴 형편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지출을 줄이는데 주로 이게 누구 거냐. 저소득층 예산이 이제 깎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버너가 한술 더 뜨는 게 있는데 세금 인상이라는 그 얘기를 거론하기 사전에 먼저 내 제안 하나를 받아들여라. 이런 전제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바로 pro-business, anti-union, turnaround Illinois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축소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일리노이가 경제 발전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근로자에 대한 보상도 축소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비즈니스들이 지금 크지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그 조건을 내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양측의 동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결 국면이 계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거버너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금방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알고 장기전에 이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프레셔를 주고 방송 광고를 통해서 민주당 비난전을 하면서 또 이제 프레셔를 주고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각종 예산을 삭감하겠다 하는 위협을 이제 미리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의 표밭이 이제 어렵게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한테 프레셔를 주는 겁니다. 이제 브루스 워너 주지사의 예산 깎기 목표가 뭐냐? 홈케어 프로그램. 이 노약자들의 이제 집을 그 보조사들이 방문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는 건데 이 한인들, 노인들 중에 노약자들 중에 이 수혜를 받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한인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근로자로 나서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산이 깎이면 이제 한인 사회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밖에 이제 차일드 케어 예산을 깎자 이건데 그것하고 일리노이 주가 가지고 있는 교도소 일부도 문을 닫자. 주 박물관도 한 5개 닫자. 그러면 한 4억 달러가 세이브가 될 것이다. 그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가 있는데 경비행기, 뭐 헬리콥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운영을 없애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항공기들이 주로 어디에 사용이 많이 되느냐면은 의회의 대표들이 시카고에서 일하다가 스프링필드로 오고 갈 때 육로로 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 항공기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 이것도 다 없앤다 이거죠. 그러면은 주 하원 의장이고 상원 의장이고 자동차 타고 다니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양측이 이제 개인적인 공격까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거버너가 중산층을 너무 무시하지 않느냐, 저소득층을 너무 도외시하지 않느냐, 그리고 근로자를 무시하면 어떠느냐, 근로자의 무슨 노조 협상권 같은 것도 뺏겠다면 어떠느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반대로 프로 비즈니스라는 게 부자들을 옹호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공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 측에서 이제 거버너는 또 민주당 의회를 공박을 하는데 없는 돈을 계속 쓰자면 어떠느냐, 계속 빚을 지자는 얘기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대들이 미들 클래스를 보호한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폴리티컬 클래스를 보호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메리간 의장도 그렇고 이제 상원 의장도 그렇고 이 자신들의 그 로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그 커머셜 빌딩의 부동산 세를 조정하는 업무를 하면서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산층은커녕 그대들이 당신들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정치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깎이는 리스트가 이제 더 있습니다. 노약자들이 그 에너지 빌이라는 거, 이거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 기금은 이제 연방기금의 에너지 회사 기금에다가 주정부 기금을 합한 것인데 저소득층들이 이제 전기료라든가 뭐 가스 요금이라든가 이런 비를 낼 능력이 없으니까 이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깎는다. 그런 얘기죠. 이것도 역시 이제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약자들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일리아나 톨웨이 그 플랜이라는 게 있는데 I-55하고 I-65 인디아나를 연결하는 그런 도로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되면은 남부 서버브 지역의 경제 개발에 기여를 할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지하겠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여기가 민주당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역구의 의원들이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면서 프레셔를 주자, 그런 목표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걸려 있죠.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일리노이 주의 예산 전쟁은 여름이 뜨거워지면서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그런 예상이고 아직도 해결의 기미는 거의 보이지를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